막대한 돈의 누락이 있고 미국에 있는 시중은행들과 그 다음에 거대 투자은행들이 다 쓰러져 가기 직전까지 갔는데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서 전례 없는 조치들을 그때부터 쏟아냅니다. 안녕하세요. 건한영향력의 이동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2008년도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한번 왔었는데요. 리만 브로더스 사태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때 미국의 4대 은행 안에 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투자은행인데요. 그 투자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미국에 큰 경제적인 악영향을 끼쳤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세계 경제와 한국 내수시장까지도 영향이 되었던 사건인데,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가치관과 대한민국 이 내수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지를 같이 한번 공유해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리만 브라더스라는 거대 투자은행으로 불렸던 굉장히 큰 은행이었어요. 근데 2008년 9월 15일 날 파산 신청을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어떤 거대 투자은행의 파산 사건을 넘어서 세계 글로벌 위기의 도화선이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요. 세계 금융 시스템의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간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미국은 IT 붕괴 이후에 경기 부양으로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본 거죠. 부동산 부양을 위해서 중앙은행 금리를 낮추면서 이제 화폐 통화량을 늘리면서 미국 국민들에게 부동산 이제 사도 좋습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렴한 이자로 주택, 즉 부동산을 이제 사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주택 버블이 생기고, 주택 버블이 생긴다라는 거는 이제 아파트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이죠.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데, 심지어 이제 미국 국민들도 주택을 사면 돈을 번다더라. 저렴한 금리로 주택을 사면 너도 나도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어떤 강한 신념과 믿음이 생기던 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택 가격은 올라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이 메커니즘이 커지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만히 눈 뜨고 못 보는 집단이 있었죠. 이런 광기 속에서 거대 투자 은행들은 잘못된 행동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광기에 어린 이런 국민들의 이 어떤 탐욕을 이용을 해서 닌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직업과 소득과 자산이 없는, 대출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까지도 무작위로 대출을 해주는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데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는 크게 제가 두 가지로 지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MBS라고 해서 주택 저당 증권이라는 상품이 있었고요. 수천 개의 모기지 대출을 하나의 증권으로 묶어서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면서 집을 사게끔 독려를 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CDO라고 해서 부채담보증권,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MBS 증권을 또 다시 여러 개로 섞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MBS라는 그 서프라임 모기지를 또 다시 재담보를 해서 이 모기지를 국민들한테 또 다른 파생 상품으로 집을 사게끔 판매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이 다양한 말도 안 되는 파생 상품들을 국민들한테 팔면서, 그냥 팝니까? 그렇죠. 수수료를 받고 팔면서 그들의 배를 채우고 있었던 게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기인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우리 이 건한 영향력 초반에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중앙은행에서도 통화량이 심상치가 않은 거죠. 부동산 경기가 과하게 버블이 생기고 돈이 이제 돌아야 되는데 너무 한 곳에 쏠리니까 중앙은행에서는 감지를 해서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합니다.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을 하고 중앙은행 쪽으로 다시
돈의 이동을 이제 유인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거대 투자 은행들이 국민들한테 담보대출을 해줄 때 국민들의 어떤 신용과 소득과 직업들을 다 제대로 평가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네, 그게 아니었죠. 완전 닌자 상태였어요.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고 주택 담보대출이 계속 올라가니까 집값의 이자를 못 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집을 처분하게 된 거죠. 이 집값의 자산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그 잘못된 신념이 방향이 바뀌어서 너도 나도 집을 처분하기 시작하고 팔기 시작하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집을 매수하는 사람보다 매도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되면서 집값은 그때부터 폭락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집을 담보로 담보대출 해줬던 이 은행들, 하나씩 이 자산 가치가 하락이 되고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은행들도 같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가 결국은 리만 브라더스라는 그 거대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막대한 돈의 누락이 있고, 그 다음에 부실 채권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시중은행들과 그 다음에 거대 투자은행들이 다 쓰러져 가기 직전까지 갔는데, 이 부분을 극적으로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서 전례 없는 조치들을 그때부터 쏟아냅니다. 첫 번째는 TARP라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산 위기에 처한 거대 은행과 보험사, 예를 들어 뭐 AIG 등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구사일생으로 회생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로금리 정책, 기준금리를 사실상 다시 0%로 0% 수준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해서 시장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양적 완화라는 것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위기 극복의 핵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막대하게 돈을 직접 찍어냅니다. 그래서 국채와 부실화된 그 MBS, 아까 그 서프라임 모기지 파생 상품들을 국가가 직접 사들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 이 난관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게끔 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교훈은 규제받지 않은 그 금융 자본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결국은 인간의 탐욕과 규제받지 않는 그런 금융 자본의 이 결합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갔고 100점 무패로 이길 거다라는 그 잘못된 신념이 결국은 파국을 초래하는 이 세계 금융 글로벌 위기에 도화선이 됐다라는 점, 이 부분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이제 파생 상품, 막 전문가들도 서로 헷갈려 할 수 있는 그런 증권 상품들이죠. 예, 이런 증권 상품들의 복잡성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여러 뭐 증권 상품, 주식 상품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품과 금융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우리가 위기가 와도 슬기롭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글로벌 금융이 얼마나 상호 보완하에 연결이 돼 있냐라는 이런 부분을 공유를 해 드리는 겁니다. 리만 브라더스는 미국의 4대 은행이 안에 들 정도로 거대 투자 은행인데, 한 국가의 투자 은행이 무너짐으로써 세계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계 금융은 서로 연결돼 있고 복잡 미묘하게 연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알아두시고 세계 경제 흐름이나 국내 경제 정세를 좀 잘 파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공유를 해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까지는 여러분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일방적으로 어떤 정보 전달을 하거나 약간 좀 강의 형태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 다음 화 때부터는 특정 주제를 또 정해서 우리 PD님하고 대화하는 형태로 그렇게 좀 전개 방식을 바꿔볼까 합니다. 더 재미있고 실속 있는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권한 영향력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 때 봬요.